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종종 출연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이 유튜버 진용진 씨가 이번에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실사판을 제작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상금 4억 8,100만 원 이걸 걸고 8명이 2주 동안 이 머니게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죠? 현재 참가자 모집 중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진 씨는 당연히 네이버 웹툰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머니게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만약 네이버 웹툰이나 이 원작인 웹툰 작가 배진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인 걸까요? 지난번에 이 명품 노벨티 제품과 관련해서 상표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진용진의 머니게임과 관련해서 저작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머니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연재됐던 배진수 작가님의 웹툰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총 상금 448억 원을 받기 위해서 8명이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100일간 알 수 없는 공간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원하는 거는 거의 다 주문해서 구입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1000배. 밖에서 먹는 4,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그 안에서는 400만 원이고,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이런 거는 2천만 원인 거예요. 장난 아니죠? 누가 뭘 샀는지 다른 참가자들한테 공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100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을 마지막에 이 8명이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대충 예상되시죠? 다 같이 아끼면 제일 좋을 텐데, 제가 막 펑펑 써도 그거는 제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상금을 쓰는 거죠. 싸움 나겠죠? 이거를 진용진 채널에서 실사화해서 리얼 다큐로 만드는 거죠. 2019년 4월 SBS 예능 런닝맨에서 멤버들이 각자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9시간을 버틴 후 남은 상금을 나눠 가지는 어떤 컨셉의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웹툰 머니게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방에서 인터폰 통해 가지고 원하는 거 물건 살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뭘 샀는지 다른 사람한테 공개도 안 돼요. 특별 환율이 적용돼서 물건 값도 달라요. 누가 봐도 그냥 웹툰 머니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됐죠. 원작자인 이 작가님도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속상하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시하셨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라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표절하지 말라고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결국 SBS 런닝맨 이 제작진이 공식 사과하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 이때 런닝맨에서 아예 자막으로 사과문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이버 웹툰이나 원작자가 형사 고소를 했더라도 SBS 런닝맨 이 제작진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표절은 표절인데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 근데 처벌이 안 돼? 그거는 우리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나 컨셉은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남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주연의 그 느와르 영화 신세계 다들 보셨죠?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속편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 영화 신세계 이거 홍콩 영화 무간도 표절 아닌가요? 경찰이 조폭으로 위장 잠입해서 막 스파이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위기를 겪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표절 아닙니다. 경찰이 조폭에 위장 잠입을 한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컨셉일 뿐이에요. 신세계가 그러한 컨셉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무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진행 방식, 전개, 캐릭터, 대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알고 보니 누구의 숨겨진 자식이었다, 알고 보니 여장남자, 남장여자였다, 알고 보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알고 보니 재벌가의 상속자였다,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전부 경찰이 조폭에 위장 잠입을 한다, 이 정도 수준의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아이디어나 컨셉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디어나 컨셉을 누군가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거를 왜 인정해 주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작권 이거 왜 인정해 줄까요? 왜 표절하면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막 처벌까지 하는 걸까요? 저작권법에는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고 써 있어요. 되게 거창하죠. 누군가 열심히 공들여서 막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혀 인정 안 해주고 남들이 막 갖다 써도 괜찮다라고 해버리면은 세상에 누가 공들여서 창작 활동을 하겠어요. 그렇게 창작 활동이 없어지면은 결국 문화 발전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디어까지 보호해버리면은 그 생각 내가 먼저 했어 이래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 그 아이디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어, 컨셉을 가지고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어떤 창작물, 컨텐츠가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 내용 중에 경찰이 조폭에 잠입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전부 그거는 뭐 무관도 각본가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문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SBS 런닝맨의 이 웹툰 머니게임 표절, 이거 당연히 욕먹을 수 있습니다. 뭐 욕먹어야 돼요. 뭐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근데 웹툰의 컨셉,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지 어떤 진행이나 대사들까지도 전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 영화 신세계와 무간도의 그런 관계 같은 거예요. 네이버 웹툰이나 작가님 입장에서는 정말 괘씸하겠지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좀 낮은 거죠. 벌써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한때 정말 인기 많았던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애정촌에 남녀가 모여가지고 서로 합숙을 하면서 막 가까워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커플 탄생까지 하게 되는 SBS 짝, 그리고 막 거침없는 그런 성인 코미디를 내세웠던 그런 TVN의 SNL 코리아,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SNL에서 이 짝을 패러디해서 범죄를 저지른 재수자들이 애정촌에 모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SBS가 발끈해가지고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짝을 모방하면서도 선정적이고 되게 희화화시켜서 이 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당시 SNL 그 방송 사진들을 보면은 좀 세긴 합니다. 소송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SBS가 패소했습니다. 맞춘 분들은 이거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나 컨셉은 보호하지 않는다. 왜? 아이디어를 누군가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SBS는 이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랬습니다. 모티브나 구성을 차용한 거는 맞다. 하지만 하나는 이성을 만나기 위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성인 코미디 아니냐. 뭐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등장인물, 사건의 진행과 내용, 표현 이런 거 다 너무 다르다. 결론적으로 표절 아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죠. SBS는 좀 체면을 구겼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이때 법원이 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판단을 했어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단순한 컨셉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근데 뭐 짝, 런닝맨, 놀면 뭐하니 이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식, 뭐 게임 규칙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제작진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설계된 거잖아요.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 말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 제작 의도에 맞춰가지고 선택되고 배열되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창작성, 개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저작물이다 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 TVN의 SNL 재소자 특집은 표절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 프로그램 표절이 인정되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도 되고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용진 씨의 웹툰 머니게임 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런닝맨이 그 컨셉, 구상,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적당히 수정 변경해서 런닝맨 스타일의 레이스 게임으로 적용시켰듯이 뭐 나름대로 새롭게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영화 신세계와 무관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웹툰 머니게임을 참고로 해서 유튜버 진용진이 만든 별개의 제작물, 별개의 창작물, 웹 콘텐츠가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네이버 웹툰이나 웹툰 머니게임의 작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뭐 네티즌들한테 욕은 엄청 먹겠지만 적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손해배상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지금 용진 씨가 하는 머니게임 실사화는 뭐 이 실사화라는 말처럼 웹툰 머니게임의 그런 룰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배경을 실제 현실에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서 이 만화 속 상황을 현실에서 만들어낸다, 한번 진짜로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단지 이 만화와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오늘의 결론, 진용진의 머니게임 실사화가 웹툰 작가 허락 없이 만들어진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용진 씨는 허락 받고 하는 거니까 애초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을 위한 김연수. 저 다시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